쭉 넘어갑니다. 49페이지. 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들어가는데 이제 협회 성격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칠판을 봐주세요. 공인중개사협회가 들어와 있는데 가장 먼저 협회 성격이 나옵니다. 자, 머리 굴려보세요. 자, 협회는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으로 한다. 명문화 시켰어요. 자, 그럼 법인은 사법인하고 공법인 나눠있는데 사법인. 또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 비영리법인은 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으로 나눠지는데 무슨 법인? 그럼 여기서 사단이란 것은 누구로 결합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1번 개공, 2번 공인중개사. 개공.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받았죠. 자, 그래서 개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허가를 받아서 성립합니까? 인가를 받아서? 인가. 자, 강제 설립이요, 임의 설립이요. 임의 설립.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이제 협회 성격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협회 성격 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인가주의, 임의 설립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사표 설립 목적.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번호 여기서 1번이라고. 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몇 번? 1번.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이게 몇 번? 2번. 협회는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임의 설립이요. 강제 설립 아니에요. 임의 설립이란 거. 그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절차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오잖아요. 설립 절차가 자주 나오고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와요. 가로넣기 문제. 이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자, 꼼꼼하게 자, 칠판 봐보세요. 자, 협회 설립 절차는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발기인 구성은 얼마 이상? 300인. 근데 무엇을 300인? 회원입니다. 회원. 자, 여기서 회원 300이요.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회원이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려버려요. 방금 공인중개사는 가입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회원 300인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작성하라 그랬어요?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날인을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세 번째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돼요.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회원 몇 인 이상? 600인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각 20인입니다. 자, 그러면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총회원이 아니라 출석회원입니다.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설립 뭘 거쳐야 돼? 인가. 그리고 설립 등기. 그 등기에는 가로 안에 성립 요건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성립 요건. 이 성립이 되려면 등기가 돼야 돼요. 협회는 법인이니까 어차피 법인 설립하면 설립 등기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로넣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죠?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 가로넣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회원이라는 건 좀 신경 써주세요. 300인만 해오지 말고. 이해됐어요? 자, 이것을 흐름 알아야 되고 세부적인 거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렇죠? 자, 몰라도 관계 없는데 모르면 이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직 들어가 볼게요. 조직. 자, 좋아하죠, 조직. 잘 봐봐요. 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총회. 자,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 조직입니다. 이 사단법인은 총회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제 둔다 합니다. 자, 그럼 칠판 봐봐요. 이 아까 창립 총회 의결 거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총회 의결 사항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해줘야 될까? 총회 의결 사항. 보고를 하게 돼 있어. 보고 신경 쓰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보고.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하라. 지체 없이. 보고상이에요. 그 다음에 협회는 주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무소. 반드시 둔다? 강력 주장하십니까? 둔답니다. 주사무소도 반드시 둬야 돼. 근데 서울에 안 둬도 돼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에 반드시 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양주에도 둬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하나는 있어야 돼, 주사무소. 그래서 반드시 둬야 돼. 그리고 이제 협회는 지부하고 뭐가 있어요? 지회가 있잖아요. 지부는 시도고 지회는 시군구입니다. 이건 둘 수 있다 합니다. 둔다가 아니라 뭐다? 둘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이 아니라 정관상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뭐가 정한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됐어요? 정관상이란 말 둘 수 있다는 말. 법률상이 아니에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러면 경기도는 뭐가 돼요? 경기도 지부. 남양주 시는 지회. 이게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부를 설치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지부를 설치했으면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다 신고를 할까? 시, 도지사. 왜? 시도에 설치되니까 사람한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에게 신고. 그러면 지혜는 어디다 신고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이것을 법에서 등록 관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여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지부 지혜를 설치할 때는 신고 사항이란 거. 그러면 사후 신고겠습니까? 사전 신고. 자, 사전 신고겠어요? 사후? 사후? 구체적으로 며칠? 10일? 10일? 에? 7일? 우리 여기. 그렇죠. 옛날 결석일 때 이거 누가 앉았는데 고생했는데 여기 15일 틀렸어. 그래서 거기는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 한때 그래서 사후입니다. 한때 그래서 설치 한때 그래서 사후. 이것도 지금 네 번인가 세 번인가 했어. 근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계속 했어. 이거 오랜만에도 한 서너 번 했어요. 자주 잊어먹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배웠던 거 연습해 드릴게요. 우리 과목에서 신고사항 많이 나오죠? 몇 가지만 연습할게요. 우리가 사무소 이전하면 신고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신고? 10일 이내 사후 신고. 그러면 휴폐업 변경 재개는 미리 사전 신고. 협회가 지부 지회에 설치할 때는 사후.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 한때. 자, 정리됐죠? 그리고 또 하나 보증 설정은 아까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 관계 종료는 10일 이내. 이거 다 신고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는 30일 이내 신고 사후. 화장 개장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대. 여기는 개장 화장
화장은 불에 태워서 계장 옮기는 거. 미리 신고, 사전 신고. 자, 그래서 이제 신고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자, 잘 안 나오면 어떡해? 다시 해야 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요약집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계속 돌려야 돼요. 10번이건 20번이건 계속 보고 문제 풀고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다 잊어먹었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면 또 이거 보면 그래요. 여러분 과목이 많다 보면 민명법 하면 또 학교로 잊어먹고, 학교로 하면 중개사법 잊어먹고, 중개사법 잊어먹으면 또 학교하면 공시법 잊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이거 공부라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돌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49페이지 총에는 둔다. 총에 여기를 안 적어도 돼요.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나오니까 안 적어도 되고 일단 둔다 동그라미. 그 옆에도 하나 적어야 돼요. 주사함수 없잖아요. 그 옆에다 주사함수는 둔다고 적으세요. 필수 조직입니다. 주사함수는 둔다 필수 조직. 필수 조직인데 서울에 안 둬도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정관. 지혜는 시군구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정관. 자, 회원은 협회 가입한 계공으로 구성된다. 협회 가입한 계공입니다. 협회 가입한 계공.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어서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 자, 협회에서 교육 업무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뭐 위탁받아서 할 수 있죠. 그럼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공제조합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비회원도 가능하다. 사실 공제조합은 회원과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사실 비회원은 안 받아야지. 근데 지금 현재 협회에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거의 가능하다고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던데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교육이랄지 정보망이랄지 공제사업은 비회원도 가능하다는 거. 비회원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업무, 고유 업무하고 무슨 업무가 있어요? 위탁 업무. 자,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이다 이 말이고, 위탁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고유 업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회원 품위 유지는 고유 업무. 부동산 중개적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도 고유. 회원 자질 향상 미적어서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교육 동그라미. 자, 이거 고유 업무입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은 수탁 업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모든 교육이 수탁 업무가 된 게 아니에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실무, 연수, 직무는 수탁. 그렇죠? 자, 윤리 현장 재정 및 실천 고유. 자, 정보 제공 고유. 공제사업 동그라미.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잖아요. 보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고유 업무입니다.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해야 필요한 업무 고유.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 업무는 수탁 업무가 돼요. 우리가 시험 시행 기간이 원칙은 시도이사 예의적으로 국장이라 그랬죠. 협회에서 다 위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협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수탁 업무, 위탁 업무 그래요. 정리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협회 업무가 뭔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들어가 볼게요. 자, 공제사업은 일단 몇 가지는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잖아요. 그럼 공제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자, 칠판 봐보세요. 몇 가지 정리하고 책 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뭘 받아야 돼? 승인. 변경할 때도 승인입니다.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승인. 변경하는 것도 승인.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공제료 수익금이 들어오죠.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라고 그래요. 자, 적립 비율은 무엇의 10%? 이것의 10% 이것이요. 이건 뭐예요, 이거? 공제료 수입액.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100%, 100분의 10, 10% 이상입니다. 셋 다 신경 써야 돼. 자, 그러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돼? 안 되죠. 근데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누구 승인 받아서?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으면 돼? 승인. 승인. 그러면 이건 사후 승인이겠습니까? 사전? 확실해? 왜? 하고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승인 받아. 과거에 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독립회계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 그랬죠?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 협회보나 일간신문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자, 협회는 제재가 무조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깔아야 돼. 자, 밑줄 볼게요. 자, 공제사업 의의가 나와 있는데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재량입니다. 고유 업무지만 하회한다가 아니에요. 자, 공제사업 목적 해운과는 상호 부조 밑줄 그으세요. 해운과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친목도모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 승인.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변경할 때도 같다. 변경도 승인. 그렇죠? 변경도 승인. 자, 공제사업 범위. 이거 이제 자주 안 하다 보니까 틀리거든요. 공제사업 범위 읽어두셔야 돼.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 밑줄 보세요.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도 범위에 들어가고 공제사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 밑줄 이것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급수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자,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셋 다. 자,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자, 그다음에 100분의 10. 그다음에 이상. 셋 다 신경 쓰라 그랬어요. 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밑줄 보세요. 하고자 밑줄 밑에다 뭐라고 적어? 사전. 승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승인이 여기 나오죠. 공제규정 재정 변경 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승인. 또 어디서 나와?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정한 것도 승인, 변경도 승인. 이게 승인은 우리 과목 이게 전부예요. 운영규정 재정 승인, 변경 승인. 여기하고 여기 승인은 거기에 전부입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회계 관리, 다른 회계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라. 그다음에 공제사 운영실적 공시. 자, 운영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일간신문 협회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정리되고 있습니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공제사 운영위원회 들어갑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내가 계속 강조했죠. 뭐하고 비교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비교해놨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비교해놨으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공제사 운영위원회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기억나요? 심의, 국토교통부 둔다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기억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배우죠? 자, 여기는 심의도 있고 감독 기능도 더 들어가죠? 업무 집행을 감독. 여기는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독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여기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1페이지 보세요. 그 비교를 잘 해놨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도표에 심의 동그라미 둘 수 있다. 세 가지. 근데 운영위원회는 협회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감독 동그라미, 둔다 동그라미. 자,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배울 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기억나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19명, 11명이 아니라 19명 이내. 자, 밑줄 그시고. 자, 위원의 임기는 둘 다 똑같죠? 몇 년? 보궐위원회 임기도 전임위원 임기가 남은 게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죠? 연임. 어디가 연임할 수 있다? 공제사 운영위원회 1회 연임할 수 있다. 여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만 차이. 자, 직무대행은 별표 주세요. 직무대행은 간혹가다 시험 나와요. 자, 여기서 누구 직무대행 한다가 위원장.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누가? 부위원장. 자, 그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근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는 부위원장이 돼. 그리고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 없고 공제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위원 중에서 뭘 한다? 우선을 한다. 됐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은 법에 규정된 자 중에서 국장 동그라미. 우리가 앞에서 내가 국장 단독 권한이라고 엄청 강조했어요. 국장이 임명 이촉하죠. 근데 여기는 법에 규정된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위원장 의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똑같고. 자, 회의 별표 주세요. 회의도 똑같은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밑줄. 자, 재적위원 밑줄. 그리고 출석위원 밑줄, 의결 밑줄. 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둘 다 똑같죠? 자, 과반수입니다. 근데 개의는 재적위원, 의결은 출석위원. 똑같죠? 자, 그다음에 사무처리 정책심의는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위원장 동그라미, 지명 동그라미. 근데 운영위원은 간사 및 석인데 이것도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 위원장 동그라미. 그러면 둘 다 위원장이 맞죠? 근데 이제 위원장 개념이 틀려서 그러지. 자, 수당 간사 업무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작성하여 다음에 보고하고 보관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고. 수당과 여비는 어느 쪽에만 나와요? 정책심의위원회 쪽에만 나오죠. 자, 출석한 이용 관계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은 제외된다. 근데 운영위원회는 수당 여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운영 별표 주세요. 운영.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은 뭐라 그랬어요?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 위원장도 동그라미 쳤어요. 여기는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저기는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여기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헷갈리면 안 돼. 뭔 헷갈리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상 우리가 4가지 앞에서 열심히 외웠죠.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이 4가지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기억나요?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시도의사가 따르라 그랬어요? 1번. 자격 취득은 이건 시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시도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심의사항 4가지. 근데 공제사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8가지나 돼요. 딱 2배로 많죠. 와, 4가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8가지 된다. 그렇죠? 일단 4가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2번 체크하세요. 예산결산. 4번 체크하세요. 예산집행. 주로 예산결산, 예산집행, 예산 관련 사항이 주로 심의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6번 체크하세요.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력 요율. 그래서 이제 공제 관련 사항도 심의 이렇게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관이죠. 정관. 일단 네 가지만 외워봐. 자, 예산 관련 사항, 예산 결상, 예산 집행, 예산 관련 사항 심의, 공제 관련 사항 심의, 정관 사항 심의. 자,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8가지 중에서 일단 4가지. 자, 이렇게 해서 잘 비교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세요. 정 안 되면 일단 별표 쳐진 것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됐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3번 52페이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 자, 두 줄.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각호 사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 재무 건전성 기준이 뭐냐?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됐어요? 이거 지켜야 된다. 한번 읽어 두시고. 자, 양가로 4번. 자, 금융감독원 원장 동그라미 주세요.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랬죠. 공제사업에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관청은 누구요?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자, 협회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리되죠? 자,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쓰세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이 불량하여 공제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음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조치사항, 개선명령 사항이 2번 출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자산 애탁기관의 변경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자산 장부 가격 변경 동그라미.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동그라미 치세요. 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무슨 처리? 손실 처리. 이 세 가지를 외워보세요. 자,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제 그 밖에 개선 명령이 있고. 자, 그래서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일단 이렇게 한 개 넣으세요. 자,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몇 번 읽어 놓으면 이제 객관식이니까 문제 고른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개선 명령 조치할 사항들이에요. 변경, 보유, 손실죄. 자, 그래서 이제 개선 명령권자도 국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임원에 대한 제재.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당 각호 어느 하나에 대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몇 줄 시정 명할 수 있다. 몇 줄 보세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누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자도 뭐다? 국장.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 기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독은 아까 협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사무소도 있고 지부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했잖아요. 협회 자체. 자, 그러면 이 감독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국장만 되는 거예요.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그죠? 근데 이 지부는 아까 시도에 설치된다고 했고 이거는 시군구에 설치된다고 했죠? 시도지사에게 신고했고 시장구소구청에 신고했죠? 그러면 지부 감독 기관은 국장만 될까 시도지사 같이 될까? 국장만 돼? 확실해? 예, 국장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도지사 같이 된다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사항 틀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지부 지혜도 오로지 누구만 된다? 국장. 협회 감독기관은 오로지 국장입니다.
협회 감독기관은 오로지 국장. 그러면 종합 정리해 볼게요. 자, 개선 명령권자 누구? 국장. 시정 명령권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감독? 국장.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한들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협회 감독에서 양가로 2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지부 지에서 감독상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믿어보세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그 밑에다가 행정명령이라고 적어요. 행정명령 적었습니까? 그럼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행정조사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명에서 감독하는 걸 행정명령,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라래. 자, 협회 보고 의무 총회 의결 밑줄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아까 신경 쓰라 그랬죠? 총회 의결은 보고사항이고 지체 없이. 보고사항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 한때 밑에 보세요. 한때 밑에다가 사후라고 적어. 한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죠. 한때란 말은 사후. 그리고 이제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7번 민법 규정의 준용이 있잖아요. 이거 한 줄인데 3번 출제가 됐어요. 이게 한 줄인데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우리 법에 없는 것은 민법 중 무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 왜? 협회 성격이 사단법이니까.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 조합 규정도 있고 재단법인 관한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 밑에다가 재단법인 X, 조합 X라고 적으세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틀리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협회 성격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법 조항을 적용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협회도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 왜? 잊어먹으니까. 틈만 나면 잊어먹어. 그죠? 자, 그러면 뒷편에 넘어가세요. 자, 교육 넘어갑니다. 자, 교육은 비교를 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비교를 다 해놨잖아요. 거기 도표에. 그러니까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칠판을 보고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언제 모의고사 봅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보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잘 보려면 지금 잘 정리를 하셔야 돼. 뭐 따로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지금 수업 시간에 정리 다 해버리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교육은 크게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하고 또 연수교육하고 직무교육이 있어요.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 관청도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등록관청이 들어가는 거죠. 자, 머릿속에 넣었어요? 좋아. 자,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상자. 누가 받는가? 실무교육은 등록을 뭐 한 사람?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법인은 누가 받아요? 임원, 사원 몇 명? 전원이 받아야 돼. 자, 기억나는가 보세요. 임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감사.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서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시기. 자, 언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 이거 여기 또 안 했네 여기. 이거 분사함수 누구도 받아야 돼?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소공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이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시기 언제 교육을 받느냐 이거죠. 이분들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럼 중개받다가 폐업한 경우 있어요? 그럼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이분들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죠? 이건 분사함수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죠? 자, 다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연수교육은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받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 2년마다. 자, 그리고 이 보조원도 고용 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죠? 그럼 고용관계 종료되는 후 1년 이내 다시 취업할 때는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돼. 시간. 자,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실무교육 몇 시간? 28에서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 이하. 이건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교육 내용 봐드릴게요. 자,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어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 여기도 경영실무하고 직업윤리도 있죠. 근데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법, 제도, 변경. 자,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요. 여기도 경영실무하고 직업윤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주로 보조 업무만 하잖아요. 그래서 윤리교육만 시켜요. 직업윤리. 윤리교육은 셋 다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교육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지. 자, 실무교육 언제까지 알려줘? 없어? 없다는데. 자,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자, 교육 일시, 몇 월 며칠 날, 교육 장소, 시청에서 내용, 세법 개정 세법 강의할 거 빨리 와서 받아라.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없어. 알아서 받아야지. 자, 교육 안 받으면 실무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갑니까? 제재가 없어. 고용 신고가 안 되거나 등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연수기 안 받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자, 500만 원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직무교육 안 받으면 없어. 자, 지침. 자, 교육은 시도별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교육 내용이랄지 교육 방법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지침을 마련해죠? 국장, 상급기관의 국장. 됐죠? 자,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비교하면 돼요.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여기다 물어보면 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대답하지 말자. 이제 반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괜찮아요. 합격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새 교육은 비교가 됐고 이제 예방 교육 한번 봐보. 예방 교육은 교재를 보면서 바로 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면서. 자, 그러면 책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이사, 연수교육 실시권자 시도이사, 직무교육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자 셋 다 들어있죠. 자, 교육 대상 실무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사원님은 전원이라고 적으세요. 임원 사원 뭐라고 적어? 전원. 그리고 분사함수 책임자 소공. 실무교육 대상자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입니다. 개공하고 소공. 그리고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대상자.
자,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밑줄 그으세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밑줄 그으시고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는 공통이니까 나놓고 그다음에 연수기는 법 제도 변경. 자, 재교육이니까 법이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교육시켜야지.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은 직업 윤리. 자, 교육 시기 실무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몇 년 이내? 맞아요? 1년 이내. 그리고 소공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1년이야.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리고 직무교육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시간 28에서 32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자, 사전 통지 어떤 것만 통지 규정이 있어요? 연수교육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 동그라미. 통지 밑에다가 공고 X라고 적었어요. 연수교육은 통지한단 말이 있지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통지 동그라미, 통지 멍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통지한단 말만 있지 공고한단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지침 국장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전국적 균형 유지 밑줄 지침 동그라미. 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된다. 됐죠?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별로 하면 이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한번 받을게요. 아니 예방교육 밑에 예방교육 있죠? 자, 실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동그라미. 이제 셋 다 되는 거예요.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줄 개공 등 동그라미. 대상자는 개공 등입니다.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소공, 보조, 임원 다 들어가. 그러니까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예방교육은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알려주라 그랬어요. 10일 전 몇줄 일시장소 내용을 공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자, 아까 연수교육은 통지만 한다 그랬지 공고한단 말이 없었죠. 근데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지입니다. 둘 중 하나요. 그러니까 신문에다 공고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통지하는 방법. 됐죠? 공고하거나 통지.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교육비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한번 여쭤보세요. 교육비는 지원한다 그랬어요.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 새 교육은 교육비 지원한단 말이 있어? 없잖아요. 이건 자기가 돈 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방교육도 의무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산이 되면 하는 거고 예산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겠지. 그죠?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교육 파트는 이 정도 해놓으면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혹시 문제 나오면 맞춰만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칙 파트가 3가지가 있어요. 보칙 파트가 3가지 있는데 뭐가 보칙이요? 업무 위탁하고 또 포상금하고 행정 수수료. 자, 보칙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보칙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업무 위탁, 또 포상금, 또 행정 수수료. 이제 포상금은 올해 시험 나오기 좋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업무 위탁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뭘 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우리 과목에서 업무 위탁은 지금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 2가지. 자, 여기서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하겠어요?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연수교육 3가지.
이 세 가지 교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저 시도이사죠. 물론 이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들어있죠. 근데 위탁 주체는 오로지 시도지사만 돼요. 어차피 실시권자가 긴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안 들어가고 주체는 오로지 누구만? 시도지사만 들어가요. 근데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실시권자이니까 이분들이 위탁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원칙은 누가 돼? 시도지사가 되고 예외적으로 누가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교육 업무 주체는 이거고, 그다음에 위탁 받은 기관을 무슨 기관? 수탁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학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협회도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는 수탁 기관이 학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법에 규정이 없어. 그죠? 여기는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건 똑같은데 학교는 차이가 있어 없어? 주체도 시도지사는 같은데 국장이 추가로 되고 있죠? 이거 차이. 그다음에 이제 위탁을 했으면 간부에다가 위탁했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시도지사가 고시합니다. 여기는 누가 고시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위탁 주체 차이, 수탁 기관 차이, 고시 주체 차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정리되고 있어요? 끝. 자, 밑줄 그어볼게요. 자, 교육 업무 위탁, 시험 시행 업무 위탁이 나오는데 위탁 기관은 시도지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수탁 기관은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학교. 그래서 오른쪽 학교 X.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는 위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둘 다 간부에 고시하는데 교육 업무는 누가 고시? 시도지사. 그 시도지사가 고시. 시도지사 적어 놓으세요. 오른쪽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합니다. 오른쪽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비교를 해서 공부를 쫙 해주면 돼요.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응, 그렇지. 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포상금. 자, 포상금은 또 내가 다 적어가지고 설명하고 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지금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돼요. 포상금 신고 고발 관청은 어디일까? 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 고발해도 되겠죠?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해도 되겠죠? 또 어디다 고발하면 돼? 당청, 부동산, 거래질서, 결환행위, 신고센터입니다. 그럼 이제 올 3월 달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이거요. 3월 달에 추가된, 올해 3월 달에 추가된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 아무 때나 신고 고발하면 돼요. 근데 포상금이 나온 관청은 어디요? 등록관청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사기관에다가 포상금 달라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뭐래요? 지급 신청서를 휴지통에 버려버릴 거예요. 그렇죠? 혼자만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왜 안 나오지? 그러고.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돈 달라고 해야 돼요. 됐어요? 고발은 아무 때나 해도 관계는 없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라 했죠. 대상자. 누구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한번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첫 번째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업자. 그래서 무.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디? 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한 사람?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자, 양수되어 한 사람 또는 양수되어 받은 자, 이분들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또 어떤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표시강구한 자. 개공이 뭐다? 아닌 자로서 표시강구한 자.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강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아닌 자가 표시강구하면 어떤 죄제 들어가? 1년 이하정 1천만 원 벌금 사유잖아요.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요. 근데 이분들 신고 고발해도 보상금 나와요. 표. 그 다음에 우리가 금지행위 배웠죠.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 질서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죠?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신고 고발해도 보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또 단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단체를 모여서 구성을 해서, 단체 구성은 외의자 공동중개를 뭐하는 행위?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 회원들끼리만 공동중개를 하고 회원 아닌 사람은 매물 안 주고 공동중개를 못하게 하고, 또 특정 중개 대상만 중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면 걸려 들어가죠. 자, 이거 또 금지 행위 중에서 33조 2항 금지 행위 있어 없어요? 33조 2항도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개공 업무를 뭐 한 자? 방해한 자. 그래서 방이 들어가요. 개공 업무를 방해. 일반인들이 방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표시 담방입니다. 자, 그래서 무거 등자 표시 담방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여기까지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일단 의의에서는 등록관청, 무등록 등록관청 밑줄, 수사기관 밑줄,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밑줄 보세요. 여기다가 신고 고발하면 돼요. 신고 고발 관청은, 자,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해도 되는 경우고, 수사기관에 해도 되는 경우고,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도 해도 되는 것이요. 그런데 돈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어디? 등록관청. 자, 대상자는 무.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적어서 거기서 무입니다. 가로 열고 무등록 중개업자. 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개설 등록해서 거. 동그라미 쳤어요? 등록증 자격증에서 뭐다? 등자.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니을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강구한 자에서 표. 자,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의 두 번째 줄,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미던 중개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시. 33조 1항입니다. 금지행위.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을 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있어요? 단체에서 어디 동그라미? 그리고 33조 2항 위반해서 33조 2항을 위반해서 개공 업무를 뭐한 자? 방. 이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 담방입니다. 자, 무거 등자 표시 담방 이렇게 한개 보세요. 무거 등자 표시 담방.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암기사항은 두 군데 나왔어요. 응공심 보채전하고 무거 등자 표시 담방. 이 두 가지만 외워 오늘 암기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부하다 보면 암기사항에 하루에 하나 내지 두 개, 많이 나오면 세 개도 나오죠. 그때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하루 두 개면 두 개 외워버리면 되지. 그죠?
무거든자 표시담방. 근데 이제 이것이 올 3월 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 좋지 출제자가.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출제자가 건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무거든자 표시담방, 무거등자 표시담방, 무거등자 표시담방, 무거등자 표시담방. 자, 이거 오늘의 암기사항. 자, 그러면 표시담방을 왜 원하는지 뭔지 모르면 안 돼. 심지어서 어느 과목에 나온지도 몰라. 공식법에서 나왔나 뭐 그런 거. 자, 무거든자 표시담방, 무거등자 표시담방.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 신고했다 해서 100% 포상금이 나온 게 아니죠.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 첫 번째가 행정기관 즉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자, 발견하기 전. 또 하나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무슨 유예? 기소유예. 공소 제기란 말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법원에 소송 거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포상금이 당연히 나오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포상금 나와요? 나와요. 기소유예란 건 뭐예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상 참작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연령이 낮다 할지 지능이 낮다 할지 이것도 포상금 나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신고 고발 들어와서 검사가 조사했더니 범죄가 아니야. 그래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 내려지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까지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러면 포상금은 한 건 신고하면 얼마죠? 50만 원밖에 안 줘? 두 건 100만 원. 자, 한 건당 50만 원. 근데 돈이 없으면 국고에서 보조도 해주죠. 얼마? 50%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최대 관심사가 언제 포상금이 나오냐 이게 문제죠. 언제 나와? 신청 들어가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 신청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균, 등, 배, 분 25만 원씩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이 됩니까? 네, 지급이 돼요. 하나의 사건에서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하나의 사건 2건 이상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2건 이상. 그러면 어떤 사람? 최초로. 이제 똑같은 내용을 A는 오늘 신고하고 B는 다음 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2건 그러면 최초. 자, 끝. 밑줄 갈게요. 자, 맨 밑에 포상 건당 얼마? 50만 원. 국고에서 국고 동그라미 보조할 수 있는 100분 50이네. 그럼 여기서 전부를 보조한다 그러면 문장은 틀리죠? 일부입니다. 자, D페이지 지급 조건 첫째 줄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 밑줄 그어서 이거 번호 매겨놓으세요. 이거 1번.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 이거 1번.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당 검사가 무슨 제기? 기소유예. 이거 몇 번? 2번. 그럼 공소제기 밑에다 적어. 무죄 판결을 받아도 나온다고 적으세요. 무죄. 유죄는 뭐 안 적어도 돼요. 당연히 나오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 적었어요?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는 거. 공소제기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이거 하나만 적으면 되고. 자, 그 옆에다 또 적어.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안 나온다.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안 나온다.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무혐의 처분 받으면 포상금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지급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라 했어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왜?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다음에 니은의 포상금 지급은 두 번째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신청일 X라고 적으세요. 신청일로부터 그럼 틀려보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신고 고발자가 2명 이상이다. 자, 등록관 하나 사건 2인 이상 공동 밑줄 그었어요. 2인 이상 공동.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두 번째 균등 배분.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미리 합의하여 신청하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이 된다. 그리고 두 건 동그라미 최초. 두 건 그러면 뭐다? 최초.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두 건 그러면 최초.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상금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맞춰만 주면 돼요. 그죠? 먼저 맞춰만 주면 돼요. 무거등자 표시단방. 되게 재밌죠? 무거등자 표시단방.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행정수수료. 행정수수료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요. 자, 행정수수료는 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를 하라. 자,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그러면 어떤 조례냐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떤 거에 수수료 납부하냐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첫째 줄 밑줄 그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으시고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결정인 공무원은 수수료 납부합니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됐어요? 자, 그러면 수수료 납부 규정이 그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외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고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또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할 때, 재교부 신청할 때.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설치 신고는 어디 들어가요? 주된 사무소. 그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등록관청에 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조례요. 시군구조례. 여기는 자치구조례가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자격증 뭐 할 때? 재교부. 재교부 할 때. 재. 됐어요? 그럼 이것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이때는 시군구조례입니까? 시도조례요. 시도. 왜? 이거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잖아요. 시도조례. 이거 자격증 재교부도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니까 시도조례요. 물론 이제 시험을 국장이 시험할 때는 국장 결정 공고에서 됐어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외에 휴폐업 신고는 수수료 있어? 없죠. 휴폐업 없잖아요. 인장 등록은 없어요.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할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군구인지 시도인지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없죠. 근데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 재발급 받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납부합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등록증 재발급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는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위탁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6번의 자격증 재교부에서 제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번에서 자격증 재교부에서 제자 동그라미. 왜 제자 동그라미 치라래요?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없어.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없어. 뭐 할 때만?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있다. 이거 좀 주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자격시험하고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위탁된 경우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해됐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됐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월달 시험 수업 진도 범위입니다. 자, 6월달에는 이제 그 9장부터 들어갈 거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그 기출문제 특강 하잖아요.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이틀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고,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 안 되신 분 그래도 어렵겠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좀 시험 보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그 연습을 하고 실수도 줄여야 되고, 또 이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 내에 또 답안지 옮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답안지 잘못 옮긴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오잖아요. 0점 처리돼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0점 처리. 그래서 이제 뭐 수험번호를 안 쓴다 할지, 이름을 안 써본다 할지, 또 체크를 밀려 쓴다 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일요일 날 보기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